문자열 2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예제 6번부터 시작할 텐데요. 6번 같은 경우에는 100글자 이하의 문자열을 입력받아 대문자는 소문자로, 소문자는 대문자로 변화나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문자를 입력받는데 소문자는 대문자로, 대문자는 소문자로 출력하는 그냥 간단한 프로그램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아까 그 배웠던 string.h 그 헤더 파일에 들어있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쉽게 변환시킬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자를 입력받는 st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합니다.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총 100개의 문자를 입력받는 변을 하나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scanf를 이용해서 문자를 입력을 받죠. 입력을 받은 다음에 strlen, string length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문자열의 총 개수를 구하고 그 문자열의 개수만큼 이제 반복을 하게 되죠. 반복을 하는 과정에서 요게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에 따라서 대문자이면 소문자로 변환하고 소문자이면 대문자로 변환하는 변환하는 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 문자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를 판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간단하게 판별할 수 있는 함수를 string.h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is 어퍼라는 요 함수를 is 어퍼랑 row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 문자가 대문자인지, 이제 is 어퍼는 입력받은 이 문자가 대문자인지 판별을 해주는 거고요. is lower는 입력받은 문자가 소문자인지 판별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력받는 문자가 대문자이면 is 어퍼는 true 값을 반환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is 어퍼하고 여기 문자를 넣어주면 만약에 대문자면 st 그대로 그 위치에다가 다시 이 문자에 대해서 소문자로 변환해주는 함수를 이용해서 대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해 주는데, 우리가 뭐 대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아스키 코드로 이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toLower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입력받은 문자열이 그냥 간단하게 소문자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toLower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대문자를 소문자로 변동을 해서 이렇게 원래 위치에다가 다시 대입을 시켜주면 대문자가 소문자로 변하게 됩니다. 똑같이 소문자도 대문자로 변환하기 위해서 to 어퍼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요. 뭐 추가적인 사항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자, 말이 잘 안 나오네.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 정 교수님께서 감기와 싸움 중이셔서, 네. 자, 여기에 이제 세 개의 헤더 파일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stdio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 보통 scanf와 printf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헤더 파일이라면, 두 번째 나오는 string.h는 문자열을 처리하기 위한 관련된 함수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세 번째 나오는 ctype.h는 문자를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는 헤더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ctype.h는 제가 2주 전쯤에 한번 힌트로 대문자 소문자 변경할 때 이런 함수들도 있어요 라고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C 언어에서 사용하는 함수들이 만약에 is로 시작한다 라고 하면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함수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너 배고프니? Are you? 라고 물어보면 네, 비동사에다가 네, 주어를 넣잖아요. 얘도 네, is upper 대문자니? 네, is lower 소문자니?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to로 시작하는 함수들은 to는 뭐뭐로 해서 뭐 to 서울, to 대구 뭐 이런 식으로 어디로 향하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얘로 변환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함수겠거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lower라고 하는 글자는 소문자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고요. upper라는 글자는 대문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to lower 하면 소문자로, to upper는 대문자로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캐릭터, 글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얘가 어떤 글자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ctype.h라는 헤더 파일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소개한 이 4개의 함수 외에도 특수문자인지 숫자인지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함수들도 제공합니다. 뭐 isNum이라는 함수도 있고요. isDigit라는 함수도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다양한 문자들을 처리를 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귀찮은 것들을 다 라이브러리 함수에다가 맡겨두고 여러분들은 메인 로직에만 신경을 쓰면서 코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니까요. 점차 코딩을 하면서 다양한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기억해 두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 참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아까 제가 이 함수들을 string.h에서 네. 사용한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네. 왜 그렇게 얘기했지? 네, 그 다음에 혼자 해보기인데요. 문자를 입력받아서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해서 각각 순서대로 정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건데, 그냥 그 대문자, 소문자를 이렇게 구분해서 그냥 이렇게 문자를 입력해서 대문자는 대문자끼리, 소문자는 소문자끼리 이제 분리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의 문자열들을 정렬해서 출력하는 되게 복합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렬하는 법은 아까 혼자 해보기를 성공하셨으면 정렬하는 거 쉽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분하는 거는 방금 전에 배운 이즈 어퍼나 이즈 로어를 이용해 가지고 구분하면 쉽게 구분하실 수 있겠죠. 뭐 추가적인 힌트 주실 게 네, 있을까요? 이 문제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방금 전에 전수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자열 입력을 받은 다음에 각각의 글자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구분을 하고 걔네들을 각각 대문자만 저장하기 위한 배열, 소문자만 저장하기 위한 배열을 만들어서 옮긴 다음에 얘네들을 각각 정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정렬을 우선 먼저 하는 겁니다. 이전에 예제에서 여러분들 아스키 코드 값 기준으로 정렬하는 거 작성을 해봤잖아요. 정렬을 한 다음에 어디까지가 대문자인지를 찾는 거죠, 하나씩. 그래서 여기서부터 소문자네? 그럼 거기서부터 다른 배열에다가 저장을 하고 출력을 하고 그 이전까지 또 다른 배열에다 저장을 해서 출력을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몇 가지 방법이 더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차시에서 배운 내용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한다면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제 7번은 문자열 길이가 50을 넘지 않는 두 개의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순서를 바꾸어서 하나로 합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건데요. 그래서 문자열 두 개를 이렇게 입력받은 다음에 문자열 두 개를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뭐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문자열 두 개를 입력받는 그 두 개의 배열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개의 문자를 스캔F로 이렇게 입력을 받죠. 입력을 받은 다음에 입력받은 두 개의 문자를 그냥 바꿔서 출력하면 되니까 이렇게 출력문을 위치를 바꿔서 출력하면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 만든 문제가 아니라요. 그 다음 예제를 보여주기 위해 만든 문제인데요. 이 다음 예제에서 이제 그 스트링 카피나 이 스트링 캣 같은 좀 이런 라이브러리 함수를 좀 사용해서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이 예제가 나온 건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만 뒤집어서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st3라는 배열을 하나 더 만듭니다.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입력받은 두 개의 문자열을 이렇게 저장하는 이제 그러니까 카피해서 이제 저장하는 이런 방법을 좀 사용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저장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거꾸로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st1이랑 st2 이렇게 순서대로 받았으면 st2를 먼저 st3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st1을 st3에 저장을 하면 이게 거꾸로 입력 순의 반대로 문자열들이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 우선 스트링 카피라는 함수는 뭐냐면 스트링 카피 함수는 인자로 이렇게 두 개의 그 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자가 있고 두 번째 인자가 있는데 첫 번째 인자에다가 두 번째 인자의 값을 복사할 때 사용하는 그런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st2의 그 문자열 값이 st3로 그대로 다 복사가 됩니다. 네, 복사가 돼서 처음에 우리가 ABCD가 죄송합니다. EFGH가 ST2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EFGH가 ST3에 복사가 되겠죠. 네, 복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스트링 캣을 사용하는데 여기 똑같이 ST3에다가 ST1을 복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스트링 카피는 기존의 ST3에 어떤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으면 그거를 없애고 덮어쓰기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ST2가 이미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여기 ST1을 다시 카피를 한다
하면은 이게 다시 사라지고 ST1만 이렇게 카피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ST2가 있는 상태에서 그 뒤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떤 값들을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 할 때 또 이제 함수를 또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트링 cat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st3라는 문자열에 st1을 추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문자열에 추가적인 문자열을 더 씌워서 우리가 더 씌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스트링 캣을 이용해서 이렇게 st1을 더 씌우면 기존에 st2가 있는 문자열에 하나 st1을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EFG, ABCD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얘가 지금 현재 ST1이고요. 얘가 ST2가 되겠죠. 그리고 ST3라고 하는 배열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뭐 100칸짜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죠. 뭐 편의상 뭐 대충 요만큼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ST2를 여기에다 카피를 하면 E, F, G, H 그 다음에 백슬래시 제로가 들어가겠죠. 왜냐면 문자열이니까요. 당연히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strcpy를 이용을 해서 카피를 하게 되면 다시 얘가 A, B, C, D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네, strcat을 이용을 해서 뒤에 이어붙이기를 하는데 얘는 동작 방식이 넓은 자를 찾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여기 넓은 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A, B, C, D, 널 이렇게 추가해주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자열을 이어붙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개념이 바로 뒤에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얘를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혼자 회복인데요. 네, 혼자 회복인데요. 문자열을 연속으로 입력받고 Q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을 종료한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입력받은 문자열을 하나의 문자열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문자열을 쭉 계속 이렇게 입력을 받다가 이 Q가 나오면 입력을 종료하고 그 위에 있는 이 문자열들을 붙여서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요거 뭐 힌트를 주실 게 있을까요? 네, 뭐 앞에서 풀어본 예제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충분히 큰 문자 배열 하나를 만들고 입력받는 것을 계속 strcat을 통해서 집어 넣어주면 대충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무한 루프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앞에 거 예제랑 혼자 해보기 다 하셨으면 뭐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예제 8번인데요. 문자열의 길이가 20을 넘지 않는 두 개의 문자열을 배열에 입력하고 두 배열이 같으면 0, 다르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문자열 두 개를 입력한 다음에 이 문자열이 같은지 틀린지를 비교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요거를 뭐 문자를 하나하나 다 비교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은지 틀린지 볼 수도 있지만 요 문자를 비교해주는, 그러니까 같은지 틀린지 비교해주는 함수를 또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예제는 그 함수를 사용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는데요. 일단 이렇게 str1, str2로 이제 두 개의 문자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 strcmp라는 요 함수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string compare라는 string compare의 약자인데 두 개의 문자열을 이렇게 인자로 보는 두 개의 문자열이 같은지 틀린지를 비교해주는 그런 문자열이 그런 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문자열이 같으면 0을 반환을 하고요. 만약 두 개의 문자열이 틀리면 문자열이 다르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트링 CMP 한 다음에 문자를 인자로 놓고 만약에 결과값이 0이면 그냥 0을 출력하는 같으니까 0을 출력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더 네, 주실 게 뭐 있을까요? 네. 딱히 설명할 게 없고요. 근데 단 하나 뭐 여기서 if문으로 string compare의 결과값을 비교를 해서 출력을 했지만 그냥 print f하고 %d하고 string compare 바로 때려줘도 비슷한 그렇죠.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이 string compare라고 하는 함수는 string.h에서 관리하는 함수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혼자 회복인데요.
10개의 문자를 입력받고 같은 문자의 개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10개를 이렇게 쭉 입력받은 다음에 같은 문자열만 묶어가지고 문자의 개수를 출력을 하는 거죠. 이것도 스트링 컴페어를 이용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혹자는 10개의 문자를 입력받는 그 모든 변수를 만들어서 각각 변수들을 하나씩 비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뭐 변수 하나만 만들어서 비교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뭐 힌트를 주실 게 있을까요? 요거는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네. 우선은 저라면 2차원 배열로 만들어서 10개의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한 배열을 만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입력이 들어오면 이전의 문자열 중에서 동일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카운트하기 위한 그러한 배열을 또 하나 네. 만들어서 처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때 출력을 할 때 이제 문자열이 이전에 중복된 게 있으면 중복해서 굳이 출력하지 않고 같지 않은 문자열만 새로 출력하는 루틴이 하나가 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추가적인 힌트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얘기를 할까 했는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예제 9번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문자를 입력받아서 앞에서부터 정수로 변환 가능한 부분을 변환한 후에 두수의 곱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두 개를 입력받고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읽어가다가 이제 숫자인 것만 쭉 읽어가다가 숫자가 아닌 값이 나오면 거기까지 숫자를 인식해가지고 그 두 개의 숫자를 곱해서 출력값으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뭐 예제를 보시면 48 느낌표 211이 나왔으면 쭉 탐색을 하다가 느낌표가 나오면 앞에 48 값만 사용을 하는 거고, 똑같이 얘도 쭉 탐색을 하다가 퍼센트가 나오면 앞에 32만 이렇게 숫자로 인식을 해서 두 개의 숫자를 곱하는 이런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함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뭐 하나씩 탐색을 해서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간단하게 우리가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가 또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는 그 헤더 파일에 헤더에서 제공해주는 요 a2i 그 다음에 a2i 함수만 있네요. a2i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두 개의 문자를 입력받은 s1, s2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변수의 문자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요 num1이랑 num2 같은 경우에는 입력받은 문자를 숫자만 빼서 정수형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수형 변수 두 개를 일단 선언을 한 다음에 이 num1이랑 num2에 이 a2i, 그러니까 아토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a2i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인자로 s1을 넣습니다. 그래서 a2i 같은 경우에는 ASCII to 인티저의 약자고요. 그래서 ASCII 코드로 된 어떤 문자열에서 이 문자를 숫자만 골라내서 정수형으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는데, 이 메커니즘은 일단 뭐 사도만 교수님 간단히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그 쭉 탐색을 하다가 문자가 나올 때까지 쭉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자가 안 나오면 전체 값들이 다 그 숫자 값들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통째로 다 정수형으로 바꿔주게 되고요. 만약에 쭉 탐색을 하다가 숫자가 아닌 값이 나온다 하면 그 위치까지만 정수로 변환을 시켜서 정수형으로 반환을 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토이 함수를 사용하면 각각의 입력값에 대해서 그 정수값을 빼올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곱셈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원래 그냥 ASCII to 인티저 함수의 사용법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네. 개념을 설명하라고 하셔서 살짝 당황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얘를 구현할 때에는 isDigit라고 하는 C타입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숫자인지를 비교를 하고요. 네, 숫자라면 얘를 우선 숫자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을 읽은 다음에 isDigit에서 추를 하면 그 이전의 값을 곱하기 10을 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거를 확인해서 또 숫자라면 그 이전의 모든 값들을 또 곱하기 10을 하고 얘네들을 다 한 다음에 어느 순간에 이제 숫자가 아닌 문자, 이지 디지트가
1이 아닌 0이 반환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그때까지의 결과를 모두 합해서 정수로 만들어주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원리까지는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to가 들어가는 것은 무엇으로 변환하는 애다. 근데 from ASCII to integer의 약자예요. 근데 from까지 쓰면 너무 기니까 ASCII는 a, 인티저는 i로 줄여서 a to i 해서 ato이라고 보통 부르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얘는 주어진 문자열에서 내가 해독할 수 있는 정수 부분만 가져와서 인티저의 형태로 변환해주는 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다양한 함수들이 존재하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문자를 숫자로 변경하기 위한 ASCII to integer, a to i 함수, 그 다음에 ASCII to float, a to f 함수, 그 다음에 ASCII to long 해서 문자를 롱으로 변경해주는 이런 함수들도 존재하고요. 반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i to a, 그래서 integer to a 해서 숫자를 문자열로 변경해주는 거, l to a 해서 long 타입의 숫자를 ASCII 형태로 문자열로 변경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혼자 해보기인데요. 문자를 입력받고 입력받은 문자를 정수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변경된 정수와 문자의 숫자가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를 출력하는 함수를 작성하고 이제 아래 요 밑에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건데요. 그 보시면 그냥 이렇게 입력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요거를 아토이로 정수 변환을 해서 입력받은 요 값이랑 그 다음에 정수 변환한 값이랑 같은지 비교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입력받은 값이랑 정수 변환한 값이 이렇게 같으면 true, 다르면 아니 뭐야, 죄송합니다. 다르면 그냥 false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입력받은 문자를 아토이로 변환한 다음에 그냥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뭐 다른 힌트 있을까요? 자, 네. 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 쓴 다음에 다시 얘 돌려서 원래 문자열과 이 문자열이 같은지만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열 비교하는 거는 아까 또 배웠죠. 네. 스트링 컴페어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10번인데요. 아래와 같이 문자를 입력받아서 한 개의 사진 영상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으로 13 곱하기 4가 들어왔으면 이 두 개를 곱하는 그런 연산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문자열로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 두 개의 숫자를 연산하는 그런 문제를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건데요. 사칙 연산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풀이를 해볼 텐데 간단하게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문자를 입력받는 스트링이라는 그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num이라는 요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후에 다시 몇 수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선언을 하나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배열을 일단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각각의 이제 뭐 정수형 변수들이 쭉 선언이 돼 있는데 요것도 이제 뒤에 추후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반복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입력받고 그거에 대해서 출력하고 입력받고 그래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으로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네, 반복을 하다가 지금 보시면 이제 스캔F로 일단 문자를 입력받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13 곱하기 4가 입력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문자열의 길이를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이 반복 포문을 한번 반복합니다. 이 반복문은 뭐 하는 거냐면 원론적으로 이 문자열에서 연산자를 찾는 거거든요. 이 연산자. 그래서 뭐 13 곱하기 4가 들어왔으면 쭉 반복 문자 하나씩 탐색을 해서 요 곱셈, 문자 연산자를 하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쭉 탐색을 하면서 만약에 연산자가, 그러니까 요 문자가 42, 43, 45, 47일 때 이게 무슨 소리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일 거예요. 맞나요? 순서가 좀 순서가 다릅니다. 다른가요? 43이 플러스고요. 이게 43이 플러스인가요? 바로 뒷페이지 넘기시면 뒤에 있어요? 네. 43, 예, 보시면 43이 플러스고, 저도 아스키 코드를 다 못 외우기 때문에, 43이 플러스고, 45가 마이너스네요. 예. 다시 할게요. 그럼 잠시만요.
43, 45, 42 곱셈. 네, 42가 곱셈이고요. 그죠? 그리고 43이 플러스고 45가 마이너스고 47이 나눗셈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사칙 연산이 찾아지면은 그 사칙 연산의 값을 이 오퍼라는 변수에 일단 저장을 합니다. 예,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오퍼레이션의 로케이션, 그러니까 이 사칙 연산의 위치를 이제 저장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칙 연산이 완료가 됐으면 이 위치에서 이 뒤에 있는 값들은 모두 숫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뒤에 있는 숫자 값들을 찾기 위해서 이 오퍼레이션의 위치를 일단 저장을 하고 나중에 요 뒤에 있는 숫자들을 다시 한번 탐색을 하게 되는데 일단 사실 연산자를 찾았으면 그 다음 과정은 제가 말씀드린 이제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그 연산자 위치부터 다시 뒤를 쭉 탐색을 해서 그 위치에 있는 값들을 모두 요 num1이라는 그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이 연산자 뒤에 있는 모든 숫자를 num1이라는 요 배열에 저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num1에는 요 뒤에 있는 연산자 뒤에 있는 숫자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tr에는 요 전체 연산자 저장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냐면 일단 오퍼레이션 값들은 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냈죠. 그래서 만약에 13 곱하기 4를 했으면 이 연산자가 지금 보시면 뭐 오퍼 값에 42가 저장이 돼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오퍼 값이 42면 printf하고 정수형을 출력을 하는데 이 아토이를 이용해 가지고 str과 num의 값에 대한 그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한 다음에 곱셈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아토이 특징을 아셨겠지만 st 앞에서 보시면 이 str이라는 변수는 이 전체 문자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num1은 요 뒤에 있는 문자를 갖고 있게 되죠. 그래서 str을 아토이로 이렇게 쌓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문자가 나올 때까지의 나오기 직전까지의 숫자들을 정수로 바꿔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num1이라는 변수는 연산자 뒤에 있는 요 숫자 값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 숫자 문자열들이 다 정수로 변환이 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스트링과 num을 아토이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 정수들의 곱셈을 출력하는 그런 간단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뭐 연산자에 따라서 다 계속 바뀌게 되겠죠.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뒤에 뭐 설명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이미 뭐 전수빈 교수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배열의 인덱스를 활용해서 문자열을 자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인터를 배웠다면 얘는 더 간단한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근데 C 프로그래밍 기초라는 과목에서는 비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포인터를 제외하고 네, 교육과정이 만들어져 있어서 포인터를 쓰지 않고 해결을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별도의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뒷부분을 배열로 옮겨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부분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기에서 기존에 있는 네, str의 각각의 인덱스를 통해서 즉 로케이션, 오퍼레이션 로케이션의 다음부터 해당 문자열의 끝까지 순회하면서 num1에 복사하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문자열에서 뭐 a2i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인티저로 변환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게 헷갈린다. 43, 45, 42, 47로 쓰는 게 너무 헷갈린다라고 한다면 작은 따옴표로 플러스, 작은 따옴표로 마이너스, 작은 따옴표로 곱셈, 작은 따옴표로 나눗셈으로 표현을 해도 프로그램 실행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문자 자체가 아스키 코드 값으로 표현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저 같아도 그냥 작은 따옴표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할 것 같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스키 코드 값을 그냥 표현을 해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할 때에는 작은 따옴표 안에 각각의 기호를 직접 넣어서 비교를 하시는 게 더 좀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혼자 해보기인데요. 아래와 같이 문자를 입력받아서 한 개 이상의 사칙 연산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작성하시고요. 그래서 이전에 배웠던 예제 10에서 좀 업그레이드된 문제인데, 그냥 이전에 예제 10은 사칙 연산이 하나였다면 이번 연산자가 하나 더 추가된 거죠. 이렇게 예시로
10 플러스 10 곱하기 2 연산자가 하나 더 추가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지금 보시면 우선순위가 들어가야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무시한 연산을 수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뭐 설명드릴 게 있을까요? 네, 똑같은 방식으로 나누어서 숫자 두 개를 더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별도의 변수를 만들어서 임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배열 하나만 필요하고, 만약에 예전 방식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면 배열 두 개를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에서는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무시한다라는 의미는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앞에 연산부터 처리하고 뒤에 연산을 처리하는 순서로 해야지만, 즉, 네, 좌측에서 우측으로 연산을 수행해라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값을 변환한 다음에 연산을 한 번에 실행하면 아마 결과값이 안 나올 거고요.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인식하고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 걸 네. 인식하고 계산을 해야지만 정상적인 연산 결과가 나오게 될 거고요. 네, 두 개 다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코딩 실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고요. 지금 모든 실습을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과제가 이제 총 2개가 나오게 되는데 과제 2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제 1번 같은 경우에는 확인학습 5번인데요. 204페이지의 내용이고요. 두 수를 입력받고 두 수 중에서 더 큰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건데 이때 출력할 때 이 숫자들을 반전시키는 그러니까 만약에 뭐 734랑 893이 입력이 되었으면 더 큰 수는 이게 되지 않나요? 반전시킨 값 중에 더 큰 수. 아, 네. 문제 어렵네. 네, 어렵습니다. 이거 매번 강의를 할 때 질문 네. 엄청나게 오고, 이거 왜 안 돼요? 라는 질문이 아, 많이 나오는 아주 고난이도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헷갈리네요. 예, 2개의 문제를 지금 이렇게 입력을 받은 다음에 얘네를 일단 반전을 시킵니다. 734는 437, 그 다음에 얘는 398. 저처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해서 2개 중에 큰 수를 이렇게 출력하는 문제를 만드는 거고요.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반전부터 시켜야겠네요. 네. 두 문자열을 반전을 먼저 시킨 다음에 그 반전시킨 문자열을 아토이를 이용해 가지고 정성으로 바꾸면 되겠죠. 바꿔서 그 2개를 비교해서 큰 값을 출력하면 될 것 같은데 뭐 더 네, 힌트 줄 게 뭐 있을까요? 정수를 입력 받으셨다면 먼저 I to A로 문자열로 변환을 하고, 그 음, 다음에 역순으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돌린 다음에 다시 A to I로 인티저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값을 네. 비교하고 그 값을 출력하면 되고요. 요거는 문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실제로 프로그램을 동작할 때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 건 문자열이든 정수든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아예 처음부터 문자열로 입력을 받으시면 한 단계를 더 줄이실 수 있을 그렇죠. 거예요. 네. 다음으로 확인학습 6입니다. 확인학습 6 같은 경우에는 204페이지에 똑같이 있는 문제고요. 소문자로만 구성된 하나의 문자열을 표준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문자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알파벳이 무엇인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AAA, BCD, FG 이렇게 입력받으면 이 알파벳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지금 AAA가 3번이고 뭐 B는 1번이고 C도 1번이 다 한 번씩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이 알파벳을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건데요. 뭐 힌트를 주실 게 있을까요? 네, 뭐 우선 소문자 A의 아스키 코드 값은 97입니다. 네. 따라서 97에서 97을 빼면 0이 되죠. 네. 따라서 0번 인덱스에 A의 빈도를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인덱스하고 26개를 만들어 놨고 모두 0으로 초기화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해당 0번부터 25번 인덱스의 값들을 일씩 증가시키면서 각각의 변수들을 확인을 하면 카운팅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해당 인덱스라는 배열의 최대값을 찾아서 그 최대값의 인덱스를 확인하고 그 인덱스에 97을 더해서 캐릭터로 출력을 하면 해당 문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예전에 배웠던 히스토그램 그 문제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인덱스 26은 A부터 Z까지의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A의 개수, B의 개수를 넣어놓는 그 공간 하나 만들어준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고요. 문자열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한 번씩 예제랑 그 혼자 해보기를 다 한 번씩 풀어보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